네, 2부에서는 초아 전문가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15K 부근 14K까지 살짝 기록을 했다가 올라와 주었고요. 현재 16K 부근에서 횡보 중인데 비트코인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2부는 기술적 네. 분석 그리고 천상년 마운튼 곡스 사건 이후로의 모습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집중한 코인이죠. 메타버스 섹터들의 코인 두 가지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기술적 분석을 일봉상으로 해볼 건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이 노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 15.5K 부근이 지금 강한 하락을 했을 때 하방 압력에 닿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선,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했고 이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 주면서 이제 18.2K에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이제 좌우창펑이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호재를 띄워줬다가 다시 한번 인수를 번복하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때 같이 살펴보셔야 했던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청산량이라든지 이제 코인 자체의 하락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황 역시도 동일하고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라인이 결국에 쌓이려면 이제 그 전에 돌파해주지 못했던 18.2K 부근 이상을 뚫어줘야 하고요. 이 이상으로 가준다면 결국에는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죠. 20.4K까지 이제 돌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는 계단식 하락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저항과 지지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인 15.5K와 13K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13.8K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분할적으로 매수할 타점이 어딘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전저점 부근 15.5K고요. 두 번째는 13K 부근이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코인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이 또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의 이제 매집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코인도 어떤 코인도 연결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결국에 세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세럼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보아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많은 기관 내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던 비트코인 위주로 좀 상승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아래에서 모아가는 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제 단기간적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거의 1년 이상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하다. 그래 난 빨리 올라가는 걸 원한다 라고 단타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런 접근법은 사실 옳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 투자적인 관점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락의 바닥권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위주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뜰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기관의 매집량을 또 분석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하락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좌우창펑 역시도 2에서 3주 정도 천천히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지금 당장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셨다가는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K까지 잘 지켜주는지 15.5K가 잘 지켜지는지를 같이 파악해 볼 상황이고요. 여기 아래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결국적으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같이 거시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의 기술적 분석 같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현재는 확실히 좀 하락 추세 부근에 들어왔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분할 매수 타점은 15.5K 부근과 13K 부근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처럼 조금 무거운 코인들을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세럼이나 솔라나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의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의 매수 타점을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아님께서 계속해서 거시적인 상황과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량까지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진입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5K, 13K 부근 지지하시는지 살펴보시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마운트곡스의 파산 때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산량과 같이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FTX 그 후의 모습을 좀 네.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노란 색깔 모습이 그 지갑,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는 코인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지금은 사실 개인적인 이런 거래소의 문제다. 네. 기업의 문제다라고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코인 자체는 우상향하지만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럼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은 마이너스의 확률이 크죠. 당연히 네. 숏 물량이 많을 거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방금 전 아침까지 봤을 땐 김치 프리미엄이 50% 가까이 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게 네. 이게 한국인들이 투자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한국 거래소는 아무래도 선물 거래소가 없다 보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 거래소가 있는 해외 거래소보다 가격이 조금 보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이쪽이 올라간다고 파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 거래소 쪽이 선물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숏 물량이 당연히 적게 되고 네. 당연히 다른 거래소보다는 안전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개인 지갑으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가벼워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이 선물 거래에서 숏의 강력한 타점이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고배율의 숏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해결됐다 이런 뉴스 하나만 떠도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반등해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좌우창펑이 인수한다 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18K 부근까지 강하게 뚫어주는 것, 20K까지 닿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도 아침에 보면 16K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배율로 무엇인가 선물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가볍고 이제 시장의 이슈들이나 기술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장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선행 지표가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실 건 이제 청산량과 마운틴곡스의 모습인데요. 청산량을 좀 보시면 지금 그전에는 숏의 물량이 강하게 청산이 됐다가 지금은 롱의 물량에 강한 청산이 일어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번갈아 가면서 청산이 많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전에 봤던 것과 좀 다른 점은 롱의 물량도 많이 청산됐지만 그렇다고 숏도 강하게 청산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방향적으로 위험이 강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는 결국엔 롱의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숏에 많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것을 좀 깨주는 움직임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상승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호재를 좀 몰고 올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지금이 해결해야 될 시점이다. 롱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진입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기관들의 진입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지갑을 제가 분석해 드릴 때 그때 같이 들어가시는 게 시드를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운틴곡스랑 비교를 하는 많은 트위터 분들이 계신데 네. 마운틴곡스랑 지금의 시장이 조금 다른 건 마운틴곡스는 그때 당시에 점유율이 90% 이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은 FTX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이유가 이 마운틴곡스의 사건 이후에 거의
이제 회복이 완벽하게 되는데 거의 3년이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이때 자체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다른 투자처가 없었고 네. 거래소가 많이 없었고 2014년 당시에는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마운틴곡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기관의 투자나 뭐 좌우창펑이 뭔가 해결이나 아니면 중국의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 중국 정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연쇄 부도 후에 정리가 됐을 때 다른 어떤 물량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나서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뭐 비트코인 500만 원 가나요? 이런 정도의 하락은 사실 그렇게까지 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래 현물에서 잘 잡아가시면서 굉장히 분할적인 관점에서 한 번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많은 네. 분들께서 항상 100%씩 진입하다가 나중에 결국 물리시거든요. 그게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나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나눠서 분할적으로 계속 진입을 하시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관점까지 왔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조금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넣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고배율의 쇼 포지션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히려 강하게 조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운트곡스의 시장 지배력 그 당시에는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다른 기관에 좀 투자가 들어오고 정부의 개입이나 또 정리 후에 물량 이동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측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가 메타버스 쪽이다라고 했는데 좀 우울한 얘기 했지만 시간 좀 짧게 남았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메타버스 쪽을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 네. 메타버스 섹터가 올라야 전체 네. 코인 섹터가 오르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에 이제 바이낸스가 7시쯤, 11월 5일 7시쯤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전체적인 메타버스 섹터가 상승을 했고 엑시 인피니티가 다른 이제 아마존에서 거래가 성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이 방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대로 죽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만큼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자꾸 분할 매수 측면에서 다가가는 게 맞고요. 지금 메타버스 섹터가 이제 만약에 상승을 준다면 결론적으로는 투자처의 확대가 돼서 전체적인 코인이 또 올라가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코인 엑시 인피니트와 샌드박스 그 이상으로는 1시 반 무료 방송에서 같이 지켜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비트코인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FTX와 마운트곡스의 좀 비교까지 해주셨습니다. 또한 FTT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또 어떠한 부근에서 바이낸스가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 메타버스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엑시 인피니티와 샌드박스 좀 유망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종목들은 우리가 오후 1시 반에 초안님과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안님과 이번 주 장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